변호사님, 최근에 신정환 씨랑 강병규 씨가 요즘 유튜브를 하시나 봐요. 그런데 거기서 뭐 연예인 성접대 관련된 내용들이 네.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연예인 성상납에 대해서 경찰한테 수사해라라는 진정도 들어오고 있고 네, 고발 사건이 들어간 걸로. 네, 그런...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서 한번 봤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들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, 이분들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 이 성매매냐 아니냐, 사랑이냐 아니냐, 그렇죠.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,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시는 이제 연예인 분들은 아니 뭐 연애하다 보면 여자친구한테 가방도 사주고 이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근데 너무 경제적인 게 주가 되면 이거는 뭐 사실상 스폰 계약이고 이건 성매매고 성상납이다, 상당히 기준점이 없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맞아요.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게 성매매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기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명을 거론하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죠. 사실 무죄 판결이 나와서 이분이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는 없는데 무죄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현아 씨 사건이었죠.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10년이 됐으니까 이 사건 발생한 거는 훨씬 더 오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당시에 이제 성현아 씨가 모 유력 사업가로부터 소개받아가지고 소개를 받고 성 접대를 뭐 하고 돈을 받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매매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기소가 됐었던 사건이고,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왔었어요. 3차례 성관계하고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사실 2010년도 사건인데 약식 기소는 2013년 12월에 됐는데, 그때 그 시절에 그 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또 상당히 큰 돈이니까 당연히 대중들은 또 연예인 뭐 스폰 뭐 성산나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고, 검찰에서는 또 약식 기소를 해서 1심 2심이 연속 벌금 200만 원이더라고요.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. 명예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 거죠. 대법원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. 무죄죠. 무죄예요.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업가랑 거액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으면 이게 성매매가 아니면 뭐가 성매매냐, 엄청 뭐 분노하는 분들도 있고, 일반 뭐 남자들 중에서는 와이프한테 가방 사주는 것도 뭐 성매매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. 그래서 판례 기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판례 기준은 불특정성입니다. 상대방이 특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. 판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냐면, 성매매 행위할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이 돼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 문제가 아닌 거고, 주된 목적이 돈이냐 이거예요.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A든 이게 뭐 사업가든 변호사든 의사든 상관이 없는 거냐.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데다가 나는 이 정도 돈을 원합니다. 누구라도 저는 애인을 모집합니다. 이러면 사실은 성매매가 된다는 거예요. 될 수 있는 거죠. 맞아요. 누구라도 상관없고 돈만 맞으면 되니까. 맞아요. 이게 불특정성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 사건에서는 불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던 거예요. 그렇죠. 왜냐면 사업가 프로필도 받았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소개시켜준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. 맞아요. 연락을 또 계속 주고받았었다고 하고요. 성관계 없이 만남을 또 하기도 했었대요. 이 과정에서 이 성현아 씨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난 거는 또 없었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1로 관계를 하고, 결국에는 성현아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불특정성인데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성상남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특정이 됐냐 아니냐인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할 만한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. 이게 이제 연예인들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하다. 알선, 브로커인 거예요. 브로커.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인 거고, 이 사람은 실제로 연예인들을 연결을 시켜서 성매매를 주선을 했고요. 호텔방을 잡아서 거기에 연예인이 기다리게 하고, 돈을 이제 많이 낸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성관계를 하고 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는 내용을 보면 특정 연예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돈을 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그 조건 같은 것도 조율을 해요. 동거까지 할 수 있느냐, 동거는 안 되느냐,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성관계만 하는 걸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. 디테일하네요, 상당히. 그렇죠. 그리고 객실을 예약하고 나서 기다리면 이 사람이 가서 성관계를 하고,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율을 했던 거고요. 특히 이 성매매에 임했던 그 상대방은 아까 그 성현아 씨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게 연락을 조금 주고받다가
일방적으로 성매매가 끝난 이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. 일회성이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와서 한 얘기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이 성교만을 목적으로 만난 거다 라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성매매라는 그런 인정도 하고 했어요. 네.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본인이 형사처벌받을 것을 감안을 한 상태에서까지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. 그렇죠. 신빙성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맞고 금전이 주된 목적이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는 불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처벌받은 사례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예를 들면 불특정성 얘기할 때 요즘에 단속돼서 많이 오는 게 오피스텔 성매매. 네. 그럼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기준으로 보면 누가 올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거 당연히 성매매 맞고 당연하죠. 만약에 뭐 룸사롱에 가서 2차를 만약에 갔다. 네. 이것도 당연히 성매매인 당연히 게 성매매죠. 누군지를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네. 제가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룸사롱에서 만났어요. 근데 친해진 거예요. 손님이랑 이 아가씨랑.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만나요. 그 가게 밖에서. 네. 그래서 자기들이 애인이라는 거예요. 애인이 됐다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럼 성매매가 아닐까요?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금전적인 대가가 어느 정도 결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특정성 단계에서 특정이 된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은 해요. 성매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맞아요. 그 이후의 관계라는 건 어쨌든 관계성을 맺고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그렇죠. 보면 특정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연락은 주고 받았지만 한 번 성관계를 할 때마다 얼마씩 주기로 했다 이런 약속이 됐다면 또 다른 그것도 문제가 될수 성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있고 예. 네,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은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가 됐어도 성매매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그렇죠.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서로 선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죠. 그걸 다 뭐 성매매로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네. 네. 결국은 특정성이 가장 큰 포인트인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그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투루러브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은 아실 거다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도 결국에 보면 특정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죠. 이거죠.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아주 틀렸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만으로 판단을 할 때는 성매매 여부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완전 틀릴 수 있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잔데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누구 소개를 받아서 프로필도 다 보고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났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만약에 받게 됐다 그러면 그걸로 성매매로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. 여기서 그렇죠. 사실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너무 큰 금액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이거 성매매지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 같아요. 그렇죠.